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관급 공사에나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공사 금액이 왜 무서우냐? 다음 장 넘겨가십시오. 요거. 자, 가장 물가 지수가 낮은 걸로 적용을 한 3%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78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총 공사비 오른쪽 있고요. 자, 우리가 시공사가 선정해도 내년에 그렇죠. 감정평가 받고 만약 우리가 2주하고 2주하면 뭐 하죠? 철거하죠. 자,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계속 그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780만 원이 계약 금액이 아니에요. 거기에 써놨어요. 지네가 올리겠다고. 과감하게. 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780, 800만 원, 830, 850, 880 5년 차는 900만 원이에요. 36층 짓는 거랑 금액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착공 5년 만에 되는 게 가능하냐? 자, 13구역 바로 우리 옆에 6구역 몇 년 걸렸냐를 이게 계약하고 나서 7년, 6년 이것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5구역은 더 먼 거 아시죠? 그래서 5년만쯤 보수적으로 잡아서 5년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철거 다 끝나고 착공했을 때. 그러면 다시 뒤로 가시면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지금 한강에 짓는 아파트 삼성이나 현대보다 더 비싸요. 현대는 880만 원입니다. 자, 오늘 15구역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더운데 오늘 저녁 때 시간 내셔서 찾아와 주신 조합원님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재건축 다시 도약하는 방배 15구역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김동우 조합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이 김선우 조합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을 김종우 조합원입니다. 우리 김성우 조합원님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지금 LG 화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수역에서 치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를 하실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방시윤 님이라고 숙명여대 디자인 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비플스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은 못 나오시고 월요일 날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우 님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김동우 님은 이수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이 근처에서 이제 종합교도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1980년부터 사셔가지고 누구보다 방배동에서 잘 알고 계시는 방배동 토박이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경력은 여러분 다 아시는 메이저 리조트 회사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리조트 회사에서 총괄 디자인 책임자를 맡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고 인테리어 총괄로 견적실 차장으로 군부를 하셔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배 15구역 정상화위원회에서 재건축 관련 원가 분석이라든가 여러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김성우 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물론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현 조합 집행부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우 위원장님께서 여기 단독 입찰한 포스코의 제안이 어떤지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방배 15 정상화위원회가 생각하는 그 조합 운영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은 우리 재건축 사업이 얼마나 좋아질지 저희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조합원님들께 드리는 제안을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먼저 지금 조합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도정법상에 조합장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상에는 이제 조합장의 책임 의무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합 사무를 총괄을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조합에서 이제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때 의장을 맡는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대표하려면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냐면은 조합장이 청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조합을 대표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나 시청, 구청과 협의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외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합 사무를 총괄할 때 매년 도정법도 조금씩 바뀌고 많은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요 청렴과 연관이 되는데 직업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 역할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조합원들 사이에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김석근 조합장은 어떤가를 생각해 봤더니 산무, 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생각했던 게 다 없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청렴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사문서 창립총회 때 사문서 위조를 해서 형사고발이 되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합 실태조사를 받아서 10가지 사항이 지적됐죠. 이게 조합 실태조사가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다 받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조합에 시에서 나와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예산도 낭비되고 있고 청렴 서약 서명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과 직업 윤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설계 업체도 15일 만에 졸속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경쟁 입찰을 붙이겠다고 조합원들한테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1차 마감일에 그 유찰이 된 다음에 바로 조건 변경 없이 2차 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도 유찰이 되니까 그날 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스코를 선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설명회마저도 유튜브로 진행을 했죠. 저희 조합에 그 노년층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통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저희가 그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거부하고, 총회 때마다는 OS 요원을 고용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그 조합장의 의견만을 강요를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의 공식 소통 창구,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같은 조합원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도 거절을 하고 정보 몽땅에서 소통을 하라는 이상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밴드, 조합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를 개인 밴드라고 우기면서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강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정상화위원회에서 요 창립총회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작년 12월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고요. 2월 달부터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돼서 2월 달에 한국일보에 요 부정선거 내용이 기사화도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서울시 서초구 합동 실태조사도 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드디어 조합장이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그 검사님이 그리고 나서 근데 현재
검사님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 다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요 실태조사 결과를 나온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4월 달에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서울시에서 했던 요 조합 실태조사에서 어떤 게 걸렸는지 이것도 뭐 이미 다 잘 아실 텐데요. 여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항목이 걸려 있는데, 보시면은 추진위 때 사용한 자금을 지출 내역도 공개를 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조합에 들어온 돈을 조합장이 조합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조합장 본인의 개인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등 조합의 돈을 거의 자기 주머니 속에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는 상황이 요 실태조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합이 우리 850명이 같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합인데, 마치 조합장의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분이 조합장 아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일을 맡긴 다음에 300만 원을 주고, 이분은 이제 또 따님이라고 하시던데 딸한테도 그냥 여기는 심지어 항목도 적지 않고 그냥 인건비로 100만 원을 이렇게 싸주는 등 조합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요즘에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두고 OS 요원한테 다 전화 한 통화씩 받으셨을 텐데요. 요 OS 비용으로만 연에 7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설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OS 요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냥 서명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요 아유경제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사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330만 원을 주고 본인 홍보기사를 조합 돈을 써서 실었습니다. 이 홍보기사가 과연 우리 조합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이거를 조합 돈 330만 원을 써가면서 이렇게 냈어야 됐던 걸까요? 네. 그리고 요 청렴서약서, 저희가 조합장한테 청렴서약서를 쓰고 일을 하지 그러냐라고 했더니 법적으로는 쓰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요구하냐, 나는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청렴하다 라고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안 쓰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보면은 여기 신반포 2차 재건축에서도 다 청렴서약서를 쓰고, 여기는 이제 한남 5구역에 조합장과 이사들이 전부 청렴서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성수 4지구에서도 청렴서약서를 다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서약서를 써도 믿어줄까 말까인데 청렴서약서를 안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합장을 어떻게 믿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올해 초에 단톡방에서 나왔던 이슈였는데요. 요 우리 설계업체 AB라인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들 홍보관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 AB라인이 설계한 설계가 엉망이라 포스코에서 싹 갈아엎고 다시 설계를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포스코 쪽에서. 근데 이 AB라인이 어떻게 선정이 됐냐, 5월 3일에 설계업체에 공고를 내고 5월 11일에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제출 마감일이 5월 26일, 단 15일 만에 우리 850명 조합원이 사는 이 방배 15구역에 아파트 설계를 완료해서 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설계를 하는 업체는 15일 만에 설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못하게 되고 요 하위권 업체 2개만 응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 조합장이 밀던 AB라인이 된 거죠. 그럼 다른 정상적인 조합에서는 요 설계를 어떻게 응모를 하냐 보면, 압구정 2구역은 현장 설명회 한 뒤에 65일의 기간을 주고 설계를 받았고요. 용산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일 동안 응모 기간을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은 어땠나도 함께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슬라이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상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하반기부터 입찰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조합장이 제일 먼저 한 게 요 영업정지,
그러니까 시공사 건설사가 영업 정지를 당한 적이 있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들면서 이 영업 정지 조항을 삭제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책임 준공을 해야 공사비가 안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책임 준공은 꼭 넣어야 된다고 강제를 했습니다. 이건 이따가 이제 김동우 위원장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책임 준공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정말 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조항인가를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이 됐을 때 이제 그 책임 준공 요 강제를 반대하던 이사 세 분이 해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거랑 연관돼서 이제 조합장에 반대 의견을 내던 조합원들이 네이버 밴드에서 점점 강퇴를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입찰 공고가 1월 달에 나왔고 1차 마감일이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유찰된 그 당일날 바로 수정 없이 2차 입찰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2차 마감일인 5월 9일에는 그날 오후에 바로 또 이사회를 열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스코를 선정해버리고 지금 5월 28일 대의원회를 거쳐서 6월 21일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차 입찰이 유찰된 날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시공사 선정을 해버리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러면은 만약에 경쟁 입찰이 안 돼서 유찰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 찾아보면요. 곧장 수의 계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또는 경쟁 입찰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보시면 이 사무가든 5 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협상자를 지정을 하기 전에 그동안 입찰했던 요 대우, 삼성, 포스코를 다 데려와서 너네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운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찰을 안 했으면은 너네가 마음대로 한번 제안을 해봐라 해서 3개의 건설사가 경쟁을 하게 유도를 했고요. 또는 여기서는 이제 응찰도 안 했던, 그러니까 실제로 1차, 2차 입찰 때는 안 들어왔던 삼성물산을 결국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레미안이 되겠죠, 여기는. 네. 그러한 구역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이제 포스코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나, 우리 그 유튜브 설명회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하나 기대를 했는데 1차 설명회 하루 틀어놓고 다음날 되니까 다 꺼버리고 2차 설명회 때는 뭘 하나 봤더니 1차 설명회 때랑 똑같은 걸 그냥 틀더라고요. 그리고 홍보관 같은 경우도 요 옥된장 건물 2층에 있는데 주차도 안 되는 건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다른 조합 같은 경우는 이 홍보 영상, 설명회 영상 같은 거를 거의 그 시공사 선정 투표를 하는 날까지 그냥 계속 볼 수 있게 열어놓더라고요. 근데 우리 포스코는 그 토요일 하루가 지나가니까 바로 비디오를 볼 수 없게 내렸습니다. 왜 내렸을까요? 뭔가 부끄러웠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삼성물산에서 한남 재개발구역에 입찰할 때 차렸던 홍보관 1층부터 건물 하나를 통으로 빌려서 아주 멋있게 해놓고 이렇게 홍보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전자투표 제도. 전자투표 제도를 하면 좋은 게 그 조합장의 혐의가 관련돼 있는 그 사문서 위조를 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를 원천 방지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조합장은 그 전자투표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다. 도입은 시기상조다 하면서 전자투표 도입을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겠죠?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은 어떻게 일을 하냐? 이렇게 네이버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매주 주간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조합은 조합장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음 주엔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냥 분기별로, 반기별로 오는 소식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써져 있는 것만 보고 OS 요원이 나중에 총회 될 때쯤 되면은 전화 와서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투표를 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단독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사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김동우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그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가 지금 이건 TV 언론에 나와 있고 기사화된 내용만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뭐 이쪽 시장이나 건축 업계에서 하는 얘기들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기사화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 부실하자로 인해서 지금 TV에서 나온 이 지금 땅 꺼짐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바닷가 근처에서 했던 송도의 지금 2000세대에 대한 세대도 신축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에러가 난 일들에 대해서가 지금 있고요. 다음이요. 지금 이제 광양 포스코 더샵에 대한 이제 신뢰에 대한 급락된 걸로 지금 여러 가지 기사화된 내용을 지금 발췌해서 지금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2024년 내에 올해만 6명이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되고 영업정지가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이 건설회사랑 시공계약을 하고 있는 우리 입주민들이 다 그렇죠. 피해를 봅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자, 포스코 건설이 지금 자, 포스코 건설이 일단 또 시공사로 선정이 됐더라도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업체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서서 제가 단톡방에 올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임준공이나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공약으로 했다가 삭제해달라고, 그리고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조율을 하면서 공사 기간을 미루고 있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포스코로 선정되는 이런 우리 같은 방배 15구역처럼 이런데 연대를 해서 같이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괜히 너무 무슨 그 집회만 하는 저기처럼 보일까 봐서 그쪽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는 시공사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포스코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기사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알다시피 근데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건설이나 지금 이들이 이런 식의 일을 했다라고 기사화되진 않지 않습니까? 있는 내용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이요. 지금 이 내용에 더불어 용산정비창 요즘 이슈가 많죠. 경쟁을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와 동시에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엄청나게 지금 공약이 화려하죠. 무슨 이쪽에서 무슨 서울대병원 지금 이 지구에는 서울대병원의 이 센터를 유치한다고 그러고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유치라고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그래서 또 뭐 민형사상 소송을 간다고 그러고 공수표를 남발을 해서 기사화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포스코입니다. 지금 뉴스 하나 더 나온 건 뭐 일산 더샵에서 지금 이제 항의하는 조합원들인데 원래 계약된 서로 얘기됐던 내용과 다른 뭐 브릿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데모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스크립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이요. 또 이제 너무 이 포스코가 지금 시끄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그 하이엔드 아파트를 추구하는 로고를 그 영국에 있는 그 회사 로고를 또 이렇게 도용을 했다고 해서 이제 표절로 고발을 해서 서로 법정 싸움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그럼 이제 결국엔 만약에 우리 건물에 만약에 이제 포스코가 됐다고 해도 달아났다가 띄고 다른 로고를 바꾸는 뭐 그런 사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또 이걸 좀 올려놨고요. 다음이요. 자, 지금 이제 주요 쟁점은 우리가 방배 15구역의 조합장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전문성의 문제 여러 가지와 더불어 지금 그와 그 사람이 그 조합장이 데리고 온 포스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슈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에 대한 부분이 저렇게 결함이 많은데도 그 결함이 많은 데에서도 그 같은 포스코임에도 불구하고 방배 15구역과 용산 정비창에 대한 재건축 조합의 우리가 이제 차이, 비교, 우리에 대한 혜택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용산에 많은 혜택이 지어주고 그들에게 우리는 이미 단독 수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등한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좀 심각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 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장에 이들이 그 AB라인 58억 주고 계약한 그 설계를 다 갈아엎어서 다시 설계하는 취지를 보면 AB라인이 이제 우리 그 조합원들이 등살을 한번 이 주차대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2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포스코가 1.6대로 줄여놨습니다. 아마 이 홍보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자기들은 이걸 무슨 자기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무슨 땅을 안 파고 이 아파트 주차대수를 늘린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줄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게 AB라인이 그린 거예요. 보이시죠? 자, 포스코는 층이 3층이죠. AB라인 건 4개예요. 주차대수를 2개 하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하를 안 파겠대. 이 보시면 지하가 파져 있죠? 지하가 안 파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전혀 건축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땅을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 파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방배 15구역은 경사지면이라고 해서 그 우리 쪽 주민센터를 보시면은 거기가 1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도구머리길로 보시면 거기가 1층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하 3층이에요. 거의 지하 4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은 안 파도 돼.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을 철거를 하고 그쵸? 우리가 흙을 파면 거기서부터 지하 3층이 되면서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AB라인은 우리가 요구했던 주차 대수 2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이 2개 층을 파게끔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골토량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자기들은 무슨 특별한 기술처럼 뭐 해놓고선 땅을 안 파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합원들이 요구를 하면 만들어 주겠대. 땅을 파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부연적으로 나옵니다. 돈 주면. 공사비가 확정적이고 아니 무슨 그 김석근 조합장은 준공 확약이든 책임준공 얘기하면서 공사비 증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땅 파는 것부터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도면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이 그린 이 도면조차도 여기 이렇게 우리들이 요구한 2대를 조합원들이 2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까지 거꾸로 1.67대로 만들면서 지금 우리한테 서비스 뭐 굉장히 잘 해주는 것 마냥 포장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은 앞에 있는 사진과 CG만 보고 와 우리 저런 아파트 생기는 거야? 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요구했던 2대가 1.67대로 바뀌었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예.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지금 그리고
이 뭐 천장고는 뭐 알고 계시죠? 2.4m 이거 이슈 많았습니다. 그 지금 해임된 이사분들이 해임되기 전에 이 도면 갖고 한번 이슈가 돼서 전에는 이게 2.4m도 아니었어요. 2.3m였고요. 2.4로 늘렸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면 좀 들고 와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그 목덜미를 딱 잡았죠. 아니 2.3m짜리 천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면한 이 천장고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새 아파트들도 2.45나 2.5가 넘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7년, 8년 이후에 지을 아파트를 2.3m로 써놓고 그걸 그려놨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수정을 시켜서 2.4m로 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일을 더 시키면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2.3m였다가 2.4m로 수정을 시킵니까?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자, 이게 왜 좀 심각하냐면 우리가 견적서, 돈을 청구할 때 2.4m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6m로 해줄게. 그러면 20cm가 올라갔어요. 1700세대를 20cm 올리면 생각해보세요. 콘크리트 값 더 들지. 벽지 가면 벽지가 더 들지. 바깥에는 페인트는 페인트가 더 들고 대리석을 붙였으면 대리석이 더 들 거 아닙니까? 돈을 더 들게만 하고 지금 자꾸 뭐가 금액을 줄이고 포스코가 무슨 원가가 절감을 해서 삼성이나 대림이나 현대보다 금액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를 2.6m를 해놓고 평당 700이나 600 하면 땡큐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우리 조합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솔직히 뭐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게 본인이 정말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모르면 정말 전문성에 대한 큰 결여이고 조합장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키가 기본적으로 180이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천정고부도 너무 낮습니다. 요즘 그리고 하이엔드를 추구한다면 2.6m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이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평당 공사비가 싸다고 782만 원이라고 저희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용산전기창은 지금 800만 원, 좀 저희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비싸죠. 근데 저기는 타입이 다릅니다. 우리는 25층이고 저기는 36층이고요. 저긴 주상복합처럼 짓는 그런 타입이고 저희는 25층 아파트는 옆에 아랫대도 보이시죠? 그냥 콘크리트로 골조만 지으면 되는 아파트입니다. 특별한 기술 필요 없고요. 자, 엘리베이터 값도 더 비쌉니다. 25층 가는 거는 초고속도 안 되고요. 30층, 35층 넘어가면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한 층 한 층 30층 넘어가면 금액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782만 원이냐? 우리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782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공사비 쪽. 네. 자, 이 사람들이 780만 원 공사비를 얘기해 놓고 이거를 그 다음 장에 있어요. 이거 이제 홍보하는 데에서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녹화를 하고 우리들이 전부 다 녹화하고 녹음도 하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공사 계약 통합심의 사업 시행 변경인가 이주 철거 해놓고 실착공 기간을 몇 년이라고 쓰지도 않고 점선으로 해놨습니다. 매년 상승되는 거를 적용하겠다. 우리 계약 금액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관급 공사에나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공사 금액이 왜 무서우냐? 가장 물가 지수가 낮은 걸로 적용을 한 3%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78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총 공사비 오른쪽 있고요. 자, 우리가 시공사가 선정해도 내년에
그렇죠. 감정평가 받고. 만약 우리가 이주하고, 이주하면 뭐 하죠? 철거하죠. 자,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계속 그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780만 원이 계약 금액이 아니에요. 거기에 써놨어요. 지네가 올리겠다고. 과감하게. 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780, 800만 원, 830, 850, 880. 5년 차는 900만 원이에요. 36층 짓는 거랑 금액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착공 5년 만에 되는 게 가능하냐? 자, 13구역 바로 우리 옆에 6구역 몇 년 걸렸냐를 이게 계약하고 나서 7년, 6년. 이것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5구역은 더 먼 거 아시죠? 그래서 5년만쯤 보수적으로 잡아서 5년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철거 다 끝나고 착공했을 때. 그러면 다시 뒤로 가시면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지금 한강에 짓는 아파트 삼성이나 현대보다 더 비싸요. 현대는 880만 원입니다. 자, 포스코가 제안한 780만 원은 착공에 대한 부분이 되게 되면 900만 원 육박이 되는 거고 5년 후에 지금 한남 4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확정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이에요. 돈 안 올려요.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현대건설은 얼마를 했냐? 880만 원입니다. 평당. 근데 삼성이 939만 원. 무려 50만 원 가까이가 비싼데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939만 원에 지금 물가 상승분 포함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삼성 같은 경우는 314억 원어치 물가가 상승돼도 금액을 안 올리겠다라고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930만 원이 현대보다 비쌌는데 왜 삼성물산을 시켰느냐? 자, 원안보다 29세대를 늘렸습니다. 일반 분양분을. 그럼 일반 분양분 돈 누구 거죠? 조합원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늘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년 후부터 900만 원입니다. 이미 현대건설보다 비싸요. 이 심각성을 지금 이걸 제가 할 게 아니라 조합에서 직원을 지금 3명이나 뽑아가지고 급여가 300도 넘던데 그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서치를 해서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얼마 한다는 걸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전화만 받고. 하물며 OS도 다른 사람 외주 줘갖고 그 OS 비용 우리 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 조합원한테 떳떳하면 직원들 보고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아니, OS에다가 일당을 18만원씩 왜 줍니까?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있잖아요. 3명이나 월급 주는 왜 일당 씁니까? 정상입니까? 이미 하나도 들여다보면 단 하나도 우리들 마음에, 조합원들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주 줘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뭐 누가 공인중개사를 한 게 이제 본인 직업에 대한 부분인지 아주 그냥 틈만 나면 수수료를 먹으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거를 계약을 해놓으면 여러분들도 우리 특히나 어르신도 아실 거예요. 계약을 해놓으면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가 끌려갑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서선 거예요. 멍청하게 있다가 당할 것 같아서. 네. 자, 보면 그 홍보관도 이 친구가 PM이던데, 소장이던데 직급이 한 부장급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저가 있을 때 나와 있었지만 유튜브로 얼굴 잠깐 비추고 나온 사람이죠.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실 그 용산 포스코에서 하는 건 사장도 와서 하는 거 보셨죠? 검색해 보세요. 거기는 사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물산 지금 그 한남동 같은 경우는 임원들
이사 상무들이 나와서 저렇게 절부터 시작하고 스타트합니다. 이미 조합원들 다 불러다 놓고 축제잖아요. 여러분들 헌집을 가지고 새 집을 짓고 여러분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이익을 받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린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돈으로 어쨌든 우리가 솔직히 캐터링을 하든 맛있는 거를 케이크를 사다 먹든 우리끼리 우리 조합원들끼리 서로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은 같이 웃으면서 이웃들인데 아니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들 대기업 메이저 건설사들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 혼자 나와가지고 화면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굳이 입으로 얘기하기도 전에 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하는 조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재건축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뭐 재건축을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비리 조합과 잘하는 조합을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보면 일반 분양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이 볼륨이 크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부담은 줄겠죠. 당연히 분양 매출이 좋으면 우리의 부담은 줄겠죠. 자, 비리 조합은 뭡니까? 분양 상관없어. 어쨌든 조합원 추가 부담이 커지든 말든 상관없어. 왜냐? 자, 공사비가 커지고 조합 운영비, 그 사람들은 이미 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교과서 같은 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지금 내용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포스코가 자랑스럽게 대형 평수 늘리면서 저희 68가구를 69가구를 줄였어요. 저희가 포스코 제안을 보면 우리가 원래 조합은 원래 저희가 계획한 거는 1688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제안이 1619세대, 69세대가 감소가 됐죠. 자, 이제 대형 평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어떤 블록마다 지었을 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대형 평수를 많이 팔아야 금액이 더 많이 남습니다. 작은 평수는 더 고급지게 짓지도 않을 뿐더러 칸이 많고 그 칸에 따라서 지금 공사비에 대한 손해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추정했습니다. 보면 포스코 제안의 69세대가 만약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약 우리 방배 5구역 24평 기준으로 16.9억이더라고요. 분양가가. 그러면 약 1,100억 원이 손해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조합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포스코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조합 집행부나 조합장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던가요? 훌륭하다고만 하던가요? 질문에 답을 하던가요? 답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몰랐고 견적서의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견적서는 견적하는 사람, 견적 뽑은 사람이 잘 뽑았을 거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여기 지금 다 건축주고 800명이 건축주인이 있는데 아니 월급 주고 연봉 1억 주면서 도면도 제대로 됐는지 금액은 빠진 거 없는지 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준 거대로 잘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자기는 직업이고 우리 같은 조합 중에 자기가 그거 잘한다고 해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한다고 자기 조합장 나간 거 아닙니까?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포스코가 좋아라 하겠어요. 백지 상태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할 텐데 굉장히 좀 심각하고, 이 부분은 이 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건지 일단은 그들한테 우리 조합원분들이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그 지금 우리 그 일반 세대 그 분양 수익은 어떻게 보존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건지. 분담금 늘어나겠죠. 여기 지금 1,100억 원이나 지금 공사비 이 부분을 누군가가 줘야 되면 일반 분양분 없으면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되고 어떤 조합 집행부가 와야 되냐. 사실상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데, 제일 잘 나가는데 따라하면 돼요. 저도 뭐 능력 여하를 떠나서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잘하는 데만 따라하면 됩니다. 자, 뭐 말은 나와 있죠. 뭐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 집행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감시 체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그들이 말하는 대의원 회의건 이사회도 녹화해서 유튜브 그렇게 좋아하면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유튜브로 방송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합원님 박수를 한번 칩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해서 지금 제가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조합장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무소 위주로 된 그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부분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그 해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게 사법 처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더 빨리 진행하려면 사실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차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기 집행부에 대한 저는 선거 나올 때부터 청렴사약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당선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후보군 올 때부터, 그쵸? 예, 후보 올 때부터 청렴사약서 쓰고 이런 거 하실 거면 쓰세요.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만약에 걸렸다, 제보 있다, 경찰에 걸렸다, 경찰에서 수사받는다, 기소가 됐다는 거는요. 지금 김석근 조합장이 기소가 됐다는 거는, 검찰에 송치됐다는 건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야, 범죄가 있으니까 검사로 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죄를 저질렀다고요.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나와서 우리 조합원 일부께서는 뭐 1심, 2심 보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재산 갖고 우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심, 3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졌다고요. 도둑질을 했다고요. 배임도 했고 횡령했다고 다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와서도 다 정말 다 그 회계사하고 변호사 대동해서 2주간 조사해서 다 걸렸잖아요. 근데 무슨 2심, 3심을 못 얘기합니까? 그 사람 빼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같이 있습니까? 범죄자랑 같이 이거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서초구청 가서 서울시 가서 한다고 보십시오. 우리 주민을 뭘로 보겠어요? 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기꾼이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조합장을 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서초구 공무원이나 서울시 공무원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형사 고발돼가지고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여기가 시골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공무원들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그냥 방배 15구역 그 조합장이 있는데 이름이 누군데요? 그 사람 이름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자기들 공무원들끼리 사기꾼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나 서초구 가서 용적률 올려달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부탁할 거 많습니다. 그쵸? 인허가도 다 그들한테 우리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사법 처리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조사받으러 간다고 일 안 할 거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무슨 또 검찰에 더 자기 가야 된다고 또 일 안 할 거고, 계속 그렇게 지금 우리
우리를 협박해가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이랑 일을 합니까? 그 사람 없으면 늦어진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유언비어예요. 누구 말대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국내 최초로 방배 15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 보십시오. 뉴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죠.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빼고 그 다음 사람, 빼고 그 사람도 못한다? 빼고 다음 사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우리는 계속 재건축을 달려나가야 돼요. 그렇게 지금 그 내용으로 지금 이 조합의 집행부에 대한 문제에 대점에 대해서를 일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공사 재입찰이라든지 그리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조합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건축사도 있고 그 고급 공무원 출신도 있고 많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분들은요, 제 친구들도 여기 있지만 건설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분이 그 친구가 조합원 신분이 아닐 뿐이지. 근데 우리 조합원 가족이 다 같은 조합원 아닙니까?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합원만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분이 도와주시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는데, 절대 그 부분은 조합원이어서 꼭 조합원이어야 되지 않은 건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살 아파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관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자, 이게 이제 좀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사실 보니까는 많이 우리 삼성을 좀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기우가 아니라 가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레미안 퍼스티지, 저게 원래 대장주였어요. 제일 비쌌죠. 이 부분이 그 전에 15 분양가가 14억, 분양가는 9억이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금 60억대에 다다르고 있고, 원 펜타스라는 이번에 지은, 그리고 원 베일이라는 삼성의 그 반포는 평당 2억을 육박하고 있죠. 예,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뭐 반포는 아니고 한강은 안 보이지만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1억 5천을 정도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5구역도 지금 금액이 비싸게 팔리고 있죠. 자, 지금 반포 서밋 같은 경우도 같은 시대에 지은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 차이로 같은 반포에서도 16억, 17억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밋도 좋죠. 대우 서밋도. 자, 근데 더샵은, 포스코는 이 근처에 상도동 근처에는 상도동밖에 없어요. 지금 반포에 새로 짓는 것도 있고 뭐 방보역에 지금 새로 지으려는 거 있지만 우린 그건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상도동의 더샵 같은, 이거 지금 국평 30평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PPT 만들 때 이제 최고가로 했는데 14억이었어요. 물론 이제 동네가 동작구 상도동이고 여기는 서초구 반포동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 가격이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자였을 때 보십시오. 레미안과 지금 포스코 오티엘이라고 하더라도 더샵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격이 올지 말지는 뭐 주식입니까? 우리가 삼성이나 여 뒤에 5구역처럼 현대나 대리 마크로라든지 이 메이저 건설사가 진행하면 누구 말대로 우리가 좀 기대가 되죠. 삼성 같으면 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로 지금 비교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 2주 토요일 날에 지금 시공사 청해를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내 아파트의 갭이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차 한순간에 1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10억을 어떻게 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더 여기 전문가로 계시는 이 부동산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나 다 그분들은 더 답답하신 겁니다. 포스코면 어때가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지금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갭이 그 정도 차이가 날 거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누구도, 아마 포스코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이 지역에서 포스코로 지을래, 삼성 레미안으로 지을래? 포스코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당연하죠. 기본이 10억 차이 나고, 포스코 직원도 저도 지으면 레미안 하겠죠. 제가 여기서 뭐 지금 다른 뭐 조합장 측에서 뭐 제가 대림 출신이라고 대림을 밀 거라며 얘기하지만, 제가 제 집 10억 차이 나는데 제가 전에 직장 다니는 대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 돈 10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직장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쓸 일이 아니라서, 지금 너무 우리 조합원들께서 인정에 이끌고, 앞전에 지금 조합장이 복덕방 부동산 하면서 뭐 서로 뭐 왕래가 있었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10억으로 보상이 됩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수억이 이렇게 차이 나면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혈육도 아니고. 매우 심각하고, 시장이 그러면서 혀를 차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내용 때문에 좀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을 보면, 다음에는. 자, 지금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총회에 대해 당연히 불참을 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알다시피 이 시공사 선정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홍보위원이 연락을 오더라도 뭐 일단은 현장에 참석한다고 얘기해서 너무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미참여 인원에 대한 위임장 및 투표 조작 방지. 자,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여러분들한테 2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처음 들을 거예요. 저도 하물며 제가 이런 거를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거 사기꾼들 아닙니까? 근데 종종 자주 한답니다. 왜냐? 이들은 왜 지금 이게 혼탁해지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조합장들이 해먹고 뭐 이런 얘기인 줄 아세요? 전공자들이 없어서 문제예요. 이게 보면 그들이 제가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처음부터 대림, 현대, 삼성, 본사 직원하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종사하는 일이 달라. 내가 시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자, 그리고 가구 만드는 사람도 몰라. 싱크대 만드는 사람도 몰라. 이걸 원스톱으로 누가 이렇게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이 기획사, 그리고 법적인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어시스트 해주는, 그렇죠, 정비업체. 이 중간에 낀 것들이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흐리고 있는 거예요. 브로커도 있고. 제가 뭐하러 그들하고 얘기합니까? 자꾸 이제 뒤를 캐고 다니고 그러게 되면, 내가 본사 직원인데 뭐하러 그런 애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이들 협력업체 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 출신이고 발주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직원도 아니고 누구 말대로 그런 거를 불러다가 현설시키고 입찰해서 그 금액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를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배, 서초, 강남에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일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방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 도움도 받고 그러는 건데,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1700세대고 조합원 800명 중에 그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끼리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 친구들끼리 해서 제가 공사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인력의 풀이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건축사도 많고 설계하시는 분도 많고 안 나서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시라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하면 안 돼요. 뭐 윤리, 도덕 그거는 자 잘못하면 처벌하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 날려버리면 돼. 그리고 다음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면 전자입찰로 그러니까 전자로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일 보고 선거할 때 핸드폰으로 내가 이거 할게.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위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못 믿는 거고 지금 초기에는 나라가 한다니 우리가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준다고 지금 보면 서울시도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권력을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해야 우리가 지금보다 OS 요원 쓰고 OS 요원이 지금 1억씩 쓰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이렇게 스킨십을 해서 대답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OS 요원들은 우리 조합원 아니에요. 거짓말 할 수 있죠. 왜냐? 직업이니까. 나 여기 적어준 대로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써준 대로 했으니까 읽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 저 여기 조합원이고 이 동네에서부터 지금 5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맞닥뜨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사는데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탄론할 거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든 걸 다 조합원이 해야 됩니다. 믿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뭐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도 검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지금 뭐 갈라치기나 이런 얘기한 것도 그냥 웃고 넘기십시오. 거기에 흔들리실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 재산 우리가 판단해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불출석 의사확인서는 뭐냐면 이렇게 위조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진짜 여러 분들께서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종 나온 거예요. 이거는 신분증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조합원들이 다 쓰면 지금 저 사람들은 무조건 포스코로 성사를 시킬 거고 계약을 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의사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위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들 한대요. 그래 놓고 소송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저 사람들을? 여러분들 전수조사에서 뭐 우리 선생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쟤네들은 업체 선정하고 본계약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줄이고자 다 쓰는 겁니다. 불출사 의사서를 받으면 우리가 방명록을 그들이 적을 겁니다. 그들이 참여한 사람을 적을 거죠. 정보공개 당연히 하겠죠. 김석근은 안 해줄 거예요. 정보공개 한 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좋아져서 정보공개 나라에서 합니다. 나라에서 딱 정보공개를 보내면 서초구로 보내고 서초구가 김석근한테 방배 15구역에다가 정보공개해. 그래서 저 정보공개에서 받은 거 서초구청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고발한 이후로 김석근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발해. 안 줄 거야. 사소한 지금 이런 거는 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나라에서 정보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구역으로 서초구청으로 가요. 그럼 서초구청에서 여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 보여서 정보공개해. 그래서 오면 그걸로 이제 대비를 하겠죠. 선생님 오셨는지 대비해서 불출사 확인서를 써주셨는데 참석한 걸로 적었네. 그러면 이제 내가 전화를 하겠지. 안 갔어. 그러면 증인 1, 증인 2.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시공사 선정이 돼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런 거고, 지금 이 내용은 뭐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건설회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3개 건설사 이상 알고 있습니다. 요게 정말로 포스코가 안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만큼 어떻게 조합원들이 포스코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가 고비를 잘 넘기고, 그리고 김석근 조합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해임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삼성도 만나고 현대도 만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하고 서초구에 민원 넣는 걸 또 지난번처럼 제가 대표적으로 써가지고 다 같이 공유할 겁니다. 그러면 그 클릭해서 같이 뭐 내용 조금 바꾸고 이름 바꿔서 써서 민원 넣으시면 서초구에서, 그렇죠, 이제 여기를 참관하러 올 겁니다. 요걸 안 쓰면 지금 김석근 조합장이 뽑은 임원, 성관이, 이 사람들이 투표를 다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다가 이 사람 전에 선거도 지금 사무소 위조한 사람이니까 요거 참관 좀 해주세요. 민원을 넣어야 온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많이 넣어야 오겠죠. 다음이요. 저희가 858명이고 포스코 홍보관에서 아마 홍보 내용을 들으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는 안 나눴는데 딱 반이 밖에 살고 반이 우리 방배동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거지만 저희 조합 545명, 858명 중에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건 858명까지 지금 데이터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545명이 근저당이 빵원입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이 약 6%에서 70%가 대출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거는 저도 포스코 직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통 아파트는 다 대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자기 돈으로 대출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려 70%가 빚이 거의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한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70%라는 사람들은 그렇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약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빌라 사는 분들과 일부 아파트 사람들이 그렇죠,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죠, 월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빨리 선정이 돼서, 그리고 빨리 이제 이주비를 받아서 내가 이자라도 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분들이 좀 급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미 포스코나 김석근 조합장이 얘기하고 있는 추진력 씨 가려면 그 20% 가지고, 이거 제대로 알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 70%는요, 나 우리 조합장 바뀌고 한 3, 4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도 삼성 온다면 나 기다릴래 할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 건너뛰는 거예요. 뭐 이사회도 그날 그러니까 저녁에 하고 빨리 도장 찍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포스코는 우리 걸 지어주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홍보관을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왼쪽 거 보면 용산정비창 우리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신문사에다가 다 했어요. 사장 얼굴 걸고. 제가 방배 15구역 홍보관 검색을 했더니 이 용산정비창 거만 나옵니다. 우리 게 없어요. 뉴스에 안 나왔어. 하물며 김석근 조합장도
자기 돈 주고 얼굴 나오는 거 광고하면서도 이거 광고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닙니다. 흔적도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논리는, 자, 이 사람들은 이거 보고 다른 건설사에서 깜짝 놀랐답니다. 뭐냐? 김앤장 법률 지원을 한다고? 맞아요. 아, 이거 포스코 법률 자문 아닙니까? 우리 지금 조합 법률 자문 누구예요? 그냥 개인 변호사예요. 그죠? 김앤장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우리한테 뭐 시스템 냉장고 시스템, 아니 뭐 그 자동 세탁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준다고 보통 광고하지 않나요? 이 카탈로그에? 여기에 김앤장을 왜 넣습니까? 자, 보세요. 대한민국 로펌 1위 포스코 법무팀하고 같이 한다. 우리한테 공격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 지금? 이게 협박이지. 이게 지금 너무 기가 차서 제가 다른데 카탈로그를 다 봤습니다. 그 삼성이나 현대나 법률 자문은 누가 하는지 우리가 왜 궁금해야 됩니까? 우리들 뭐 금액 좀 지원해주고 냉장고 뭐 조합원들한테 냉장고 주고 뭐 이런 거 쓰는 그 카탈로그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떡하니 붙여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공사비 때문에 계속 분쟁을 누구랑 하죠? 조합이랑 시공사랑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하죠. 근데 까놓고 지금 우리를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이게 우리를 테스트해보나? 미친 거 아닌가? 이걸 왜 광고합니까? 자, 이걸 지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못 믿으면 정말 우리가 한 다리만 건너도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야, 그 자기네 건설회사가 김앤장이랑 하고 있다는데 이게 우리 조합원한테 좋은 얘기냐라고 단 한번 물어봐 주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협박이죠. 예,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걸 자기네들은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조합 설계한 대비 중대형표를 늘렸다. 177세대가 증가. 그러니까 30평을 40평으로, 30평을 50평으로 늘리면서 줄인 건 안 썼어. 그죠? 69가구 줄인 건 안 썼어. 줄인 만큼, 그렇죠. 줄인 만큼 분담금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듣고 질문을 안 하고 계속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쪽에 종사자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 2개밖에 안 받고 끝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만 갖고 이렇게 지금 이거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누구 말대로 이 사람들을 해코지 할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금 카탈로그 가지고도 이거에 대해서 포스코 그 누구든 여기 와서 붙여놓고 와서 해명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뭐 여기 조합장 와봐야 뭐 저 뭔 소린지도 모를 거고 저 여기 계산기로 두들기지도 못할 거야. 얼마가 지금 손해가 될 건지 얼마가 분담금으로 나눠낼지 1000억이 그렇죠. 1000억 아까 1100억이었잖아요. 우리 지금 조합원 800명이지 않습니까? 계산만 해보세요. 1억씩만 해도 800억밖에 안 돼요. 한 1억 4천 됩니다. 그냥 더 내야 돼요. 그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걸? 1,400원 어디 가서 세일즈에서 돈 벌어 올 거야?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앞에 집회 신고를 한 부분에 그들이 1시부터 12시부터 또 입자원 11시부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앞에 집회 신고를 한 부분에 그들이 1시부터 12시부터 또 입자원 11시부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12시에 나와주세요. 12시에 나와주셔서 식사를 하시고 12시에 와서
그냥 쭉, 왜냐하면 그 사람들 총애를 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집이 점점 되면서 저희도 왜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최대한 12시에 맞춰서 오시고 볼일 보러 가십시오. 제가 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을 이유는 지금 앞전에 그 한국일보 보셨죠? 앞전에 그 한국일보 말고도 YTN하고 KBS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노출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슈가 되고 그러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이런 분들이 좀 소수, 뭐 이렇게 좀 작으면 좀 기사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쁘고 저거 하시더라도 그냥 가족끼리 다 오셔도 돼요. 수백 명이 나와서 그거 기사화 안 되겠습니까? 조합의 어르신들, 조합원들은 12시에 맞춰서 와서 제가 12시 반 안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한테 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시더라도 꼭 그때 와갖고 군집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도 경찰한테도 보내줄 거고 서초구에도 보내줄 거고 다 보내줄 거예요. 너희들 범죄자 비호해줬다가는 구청에 쫓아갈 거고 방배 경찰서에 갈 거야. 그러면 그 검찰도요,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가만히 이거 괜히 부탁 들어줬다가는 나 내쫓으라고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이 오겠네. 그래서 그게 우리 예전에 백 쓴다고 하죠. 이런 백, 우리의 이 군집이 큰 백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공무원들이.